이명 약 없이 치료가 가능할까요? 어떤 사람은 꼭 약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, 어떤 사람은 약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, 너무 많이 헷갈리실 것 같아요. 어떤 말을 들어야 될지. 제가 43,000명을 봐온 민예은 원장이 확실하게 대답해 드릴 테니까요, 이 영상 주목해 주세요. 꼭 양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. 임상 현장에서는 효과가 없다면서 환자 스스로 이미 약을 끊고 오시는 경우가 더 많으세요. 그렇지만 이 양약이 혈액순환 개선제라고 부르죠. 이 양약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. 바로 내 이명의 원인이 말초 혈액순환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. 이것은 사실 이명뿐만 아니라 뇌와 귀 전반적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. 보통 이렇게 뇌와 귀 끝까지 이렇게 피가 잘 가지 않는 경우에는 이명만 생기지 않아요. 두통도 같이 있고 어지럼증도 같이 있고 기억력이 이렇게 좀 저하되는 경우가 있어서, 그리고 또 손발에 순환이 안 되거나 특별히 안 돼서 정말 수정냉증이 있거나 이렇게 하신 분들 다 이렇게 말초 끝까지 순환이 잘 되지 않는 걸 이야기하죠. 이런 경우에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. 한약과 양약은 그 약을 쓸 때 좀 관점이 다르게 되는데요. 한약은 병명에 따른 대증요법으로 처방되지 않아요. 우리가 병명이 아니라 오히려 이 어떤 증상이 있어도 그 증상을 만들었던 몸의 여러 가지 그 계통을 다시 복구시키는 거예요. 우리가 시스템을 복구시킨다라고 하는데, 그 시스템을 복구시키는 방법으로 약을 쓰게 되거든요. 이명이라는 것은 드러난 하나의 증상이고, 그 밑에는 내 몸의 많은 부분들이 원인이 있을 텐데요. 내가 몸이 이런 상태인데 이명이 더 커진다, 몸이 이런 상태이면 이명이 줄어든다 하는 이명의 악화인자를 발견하는 것이 어떤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는지 알게 되는데 되게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. 예를 들어서 이명의 원인이 말초 혈액순환 장애인 경우에 우리가 양약에서는 순간적으로 그 말초 동맥을 딱 열어줘서 순환 장애를 해결한다는 정도의 은행잎 추출물을 쓰게 되는데요. 한의학에서는 말초 혈액순환 장애라고 하더라도 이게 위장의 문제인 건지 스트레스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경추의 구조적인 문제인 건지 라는 그런 각각의 악화인자들을 다 찾아서요, 만약에 이 말초 혈액순환 장애가 위장에 대한 문제였다라고 하면 장과 간장 사이의 그 복부의 신부 순환을 많이 좋게 만들어주면 우리 귀까지 가는 말초 혈액순환이 많이 좋아지거든요. 그런 식으로 위장에 관련한 약을 씀으로써 이명을 낫게 하는 처방을 사용하게 됩니다. 단순히 그 혈액 직경을 그냥 늘리는 단순한 방법이 아니라 그 혈액순환 장애를 만들었던 몸의 다른 요소들을 다 찾아서 정리해 준다는 뜻입니다. 활정치료는 청각세포를 다시 활기 있게 튼튼하게 건강하게 해줄 수 있는 영양, 순환, 운동, 이 모든 개념을 포괄하게 되는데요. 그 중에서 활정탄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청각세포의 생산력과 회복력을 높여주고 그것을 뇌에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전달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는 한약입니다. 우리 몸은 밖에서 들리는 소리를 청각세포를 통해서 받아들이게 됩니다. 이 청각세포에 이렇게 헤어라인처럼 털이 있어서 유모세포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. 그런데 이 청각세포가 손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? 청각세포가 약해지거나 제대로 있어도 기능을 못해서 이렇게 사진으로 보면 엄청 쪼그라들어 있어요. 그러거나 수가 줄어들게 됩니다. 그래서 활정탄은 이 청각세포를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, 특히 영양을 많이 넣어주고요. 거기에 일어나는 여러 염증들, 청각세포를 자꾸 이렇게 갉아먹고 녹이게 하고 있는 그런 상태들을, 환경들을 개선해주고 잘 자랄 수 있도록 회복하는 시간들을 확보해 주는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. 우리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정상적인 귀 둘 다 귀에 독소를 넣어주는 이독성 약물을 투여했어요. 그래서 한쪽에는 한약을 넣어주고 한쪽에는 한약을 넣어주지 않았는데, 한약을 넣어준 데는 이렇게 수도 이렇게 빽빽하게 차 있고 이독성 약물에도 보호가 된 부분이 있는데, 이쪽은 완전히 듬성듬성 빠졌죠.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이 활청탄 안에 들어가 있는 약제의 효과입니다. 특히 이 논문에서는 활청탄 안에 들어있는 약제 30가지 약제 중에서 숙지황, 작약,
천궁, 당귀 이 네 가지 저희가 삼월탕이라고 부르거든요. 이 네 가지 약재의 효과를 특별히 더 실험으로 검증을 했는데요. 실제로 활청탕에는 이 네 가지 약재뿐만 아니라 환자의 개개인에게 현재 상태에 맞는 우리가 맥진 검사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부분이 문제였는지 요소를 파악한다고 했잖아요. 그 요소를 파악한 것을 토대로 개인 맞춤 한약이 지어지게 됩니다. 어떤 환자분은 한 가지 약만 고집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주치의 판단 하에 동시에 섭취하셔도 됩니다. 사실 양약도 이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우리 한의사들한테는 상당히 익숙하거든요. 이것도 한약의 약재 중에 하나로 특히 오래전부터 혈액순환 개선, 특히 한약에서는 어떤 혈액이 막혔을 때 그 상태를 어혈이라고 부르는데 그 어혈 상태를 풀어주는 약으로 많이 사용했던 거여서요. 한의사들이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양쪽을 잘 알고 있는 주치 입장에서는 정확한 복약 가이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한의원에서도 실제로 한약을 쓰기 전과 후에 혈액 검사들을 통해서 간 수치, 신장 수치 여러 그런 수치들을 팔로우업 하면서 약을 처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쪽의 이런 관점을 모두 가진 의사가 이렇게 그 환자의 상태에 맞게 정확한 복약 지침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전문가에게 그런 코칭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대부분의 한약재들은 또 식품으로 나와 있는 경우도 많아요. 여러분 삼계탕 먹어보셨나요? 삼계탕 보면 인삼이랑 황기랑 대추랑 이렇게 들어있잖아요. 그것들은 대표적으로 한의학에서 보면 기운을 올리는 약이라고 해서 보기약에 속하게 되고요. 이 활청당에 들어가는 약은 혈을 보하는 약이라고 해서 보혈약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안에 이런 당귀 같은 것들은 우리가 잎으로 먹기도 하고 실제로 산후에 차로 끓여서 먹기도 하거든요. 당귀, 구기자 이런 약들을 시중에서 차로도 접해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보혈약이라고 해서 야 이거 좋대 저거 좋대 그래서 식품들을 막 이렇게 모아다가 아무렇게나 아니면 차로 이렇게 끓이거나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래도 식품과 약재는 조금 다르겠죠. 실제로 같은 약물이라고 하더라도 한의원에서 처방받는 것들은 식약처의 승인도 다 받고 이제 여러 유효 성분 검사와 중금속 농약 검사를 다 거쳐서 만든 의료용 한약재이다 보니까 조금 더 안정성이 뛰어나다라고 볼 수 있고요. 이런 의료용 한약재를 그 사람 현재 매개 상태에 맞게 전문가의 판단 따라 한 그런 조합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. 이러한 조합은 또 한의사들마다 조금 다른 부분도 있고 사실은 한의학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원인을 어떻게 진단하고 처방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이 한의사는 정말 나랑 맞았는데 또 저 한의사는 나랑 좀 맞지 않았다라는 이렇게 환자분의 호불호가 갈리기도 하잖아요.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떠나서도 정말 나에게 맞는 약, 나에게 효과적인 그 처방을 만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좋은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임상 현장에서는 의학이냐 한의학이냐 라고 하는 그런 학문의 경계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환자가 각각의 장점만을 취해서 가장 빠른 경로로 가장 많이 나을 수 있냐 하는 환자 실리주의가 정말 중요한데요. 환자 실리주의 의학을 펼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저 또한 미니보감 채널 통하여 이런 통합의학적인 관점을 많이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. 지금까지 민예은 한의사의 보약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